그냥 얘 찍는 거 신경 안 쓰게. 찍는 거 뭐 10회 됐고 10회 정도 됐죠.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있네. 이제 본캐를 드러낼 때가 된 거 같아. 가면 벗어야지. 그리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음해서 뭐 어차피 우리가 누군지는 이제 아니까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은. 네, 뉴스처럼 진행하면은 또 노잼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네,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우리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뭔데? 제가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인수됐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했다.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했지. 네, 그런 거를 되게 지금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도 유독 그 직업인지라 딱 눈에 띈 게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될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없을까요, 형님?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업계 1위고 1위죠. 아시아나가 2위잖아. 맞아요. 몸집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 대한항공 근로자분 수랑 아시아나분 근로자 수가 어떻게 돼? 일단은 대한항공 근로자 수가 13,800여 명 정도? 뭐 임직원분들 다 합친 것 같아요. 그리고 13,000명. 네, 아시아나항공 분들이 이제 임직원분들이 8,700여 명? 이 많은 인원을 합쳐서 대한항공에서 회사를 운영한다?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 운항하는 노선이 되게 많이 중복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살짝은 해봤는데 노선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얼추 40% 이상이 겹친대요. 산업은행이 좀 도와줬잖아요. 인수하는 과정을. 거기서 발표한 거 보면은 1,000명 정도? 중복 인원이다, 뭐 유효인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조조정, 경영학계에서는 막 그러죠. P&A나 M&A나 뭐 이렇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산 매매 계약이니 뭐니. 오늘 한번 얘기해볼 거는 단순히 합병, 인수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한항공 인수를 했고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임직원분들이 대한항공으로 포괄승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괄승계라고 하면은 아시아나 항공 임직원분들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대한항공으로 승계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병회사, 대한항공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이제 있는데 2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다시 쉬고 뭐 일하고 뭐 개월 수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휴직을 계속 권고하는 거. 무급으로? 무급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7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합병 검토 단계에서 뭐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합병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구조조정이 단행되는 거, 뭐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겠죠. 대한항공이 진짜로 구조조정을 할까 안 할까? 노무사의 시선. 저 개인적인 시선이에요. 개인적인 시선. 주관적인 의견. 네,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바로는 안 할 거다. 바로는 안 할 거라는 거고, 왜 안 하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거는 노동법에서는 경영상 해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네 번째,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요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이제 해고를 하게. 네, 맞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요. 합병 검토 단계에서는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근데 합병이 되고 나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거예요. 이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검토 단계에서 다 검토를 했을 거고 떠안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갑자기 구조조정 단행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생겼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너무 유효인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너가 노무사로서 생각했을 때 네네. 지금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한 거에서 가장 쟁점이 어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맞아요,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건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1위, 2위 항공사였고, 그치.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임직원분들이 이제는 대한항공 임직원이 된 거잖아요. 될 거잖아요. 근데 출신에 따라 선정을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를 아시아나 출신들만으로 한다. 그럼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언론에서도 뭐라고 할 거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한항공 출신자들까지도 포함을 한다 라고 하면은 대한항공, 기존에 대한항공 출신이셨던 분들이 일단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파벌 싸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아마도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양사 임직원분들,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무쪼록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래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지는 게 좋겠습니다. 오태성 노무사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술자리 토크 느낌으로. 나중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변호 좀 해주세요. 네. 변하기 전에 갑자기 사라지면은 인천 앞바다에 있다고. 3일 이상 연락 안 되면은 신고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좀 해주시죠. 네. 또 주제 하나 더 있다면서. 그러니까 노무사분들이 항상 뭐 근로자의 입장만 뭐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주들 입장도 대변하기도 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 있다면서 꿀팁. 일단은 사업주 분들도 대리하고 노무사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한번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아두면 좋은 서류들, 합의서들 이런 또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부재소 합의 특약. 부재소 합의. 네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거는 게 부재소 합의 특약인데 요건들이 또 있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너무 불공정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써, 그러니까 뭐 여기 써 이런 거 안 된다는 뭐 거예요. 협박이나 뭐 그런 네. 거에 의해서 코케인 협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이 2021년 기준으로 8,720원으로 됩니다. 근데 너 시급 500원으로 가자. 네. 지금 500원으로 가자.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미달되는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런 법규를 위반하는 거 문제 되겠죠. 이런 걸 강행법규에 위반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양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약정을 해야 된다. 뭐 실무적으로는 이 합의서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요거 캡처하셔갖고요. 요 내용을 박아두시면 돼요. 사업자분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근로자분들도 요 내용을 또 유심히 보셔야겠죠. 자기한테 좀 해가 되는 부분이 그쵸. 있는지 없는지. 불리하는 게 없는지 잘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캡처하시고 마음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이제 퇴사 시에 중요한 게 퇴직금 아니야? 맞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항상 제일 이슈니까. 네네. 퇴직금이랑 뭐 밀린 임금? 맞아요. 밀린 임금 뭐 이런 건데 임금이랑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돈 안 준다라는 합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행법규에 위반돼요.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임금 지급기일이 있어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보고하면 뭐 또 페널티가 있나요? 맞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분들께서 이런 걸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매달 임금 지급기일이 이때니까 이때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4일 이내 무조건 퇴사한 날부터? 맞습니다. 그 회사의 월급날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를 할 수 있어요. 특약을 걸 수가 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가 연기하거나 늦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합의를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무조건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합의만 하고. 그래서 문구는 제가 또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캡처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업 금지 약정을 한다. 경업 금지 약정. 네, 맞아요. 그래서 경업이 뭐냐? 아시다시피 경쟁 업체에 근무하는 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경쟁 업체나 동종 업계 다 이렇게 맞습니다. 포괄해서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창업하는 거를 금지한다. 라는 건데 막말로 반도체 회사에서 평생을 하셨던 분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다? 평생 동안?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도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간을 좀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있거든요. 뭐 재직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직책이라든지 하는 업무 뭐 등등을 봐서 6개월에서 2년이고 그 다음에 금지 대상 회사를 좀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은 반도체 모든 업계 그런 건 안 되고? 좀 그렇기보다는 뭐 D램을 뭐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좀 특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뭐 대상 조치라고 해서 뭐 돈을 좀 주는 거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금지를 좀 하겠다. 대신에 돈을 좀 얼마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약벌에 대한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그 조항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제 좀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약정이 있어요. 원래 자기가 맡는 업무에서 실례로 그런 게 있었어요. 굴지의 대기업인데 꽤 높은 직급에서 근무하셨다가 중국 회사로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근데 회사의 영업비밀을 뭐 넘긴다 뭐한다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고 회사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영업비밀 보호 약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된 합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사하거나 근무하는 동안에 본인의 개인정보,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인트라넷에서 주고받았던 메일, 그리고 거래처 사람과 주고받았던 메일 등등 이것도 다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한테 합의서와 함께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퇴사할 때 상실 신고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그 근로자랑 발생할 수 있는 뭐 민원, 분쟁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이상 이제 사업주 분들도 노무사가 대리하고 노무사가 자문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꿀팁 정보 제공해 드렸습니다.